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두이노 세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좌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이시는 게 스위치입니다. 위에 버튼이 있고요. 다리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4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2개씩 쌍을 이루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다리가 서로 마주보는 2개가 있습니다. 얘랑 얘는 2개가 서로 마주보죠.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마주보지 않는 2다리입니다. 그죠? 얘랑 얘는 서로 마주보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서로 마주보죠. 얘는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스위치를 이걸 눌렀을 때 과연 어디로 통하게 되느냐? 그리고 누르지 않았을 때는 어느 곳이 단절되어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로 마주보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가 그대로 통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위치는 이 2개가 서로 통하지 않는 녀석이 있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도 2개가 서로 안 통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 마주보지 않는 2개를 한번 보시죠. 마주보지 않는 2개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는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는 얘네 둘은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얘네 둘이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빵판에 꽂을 때 어떻게 꽂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꽂아버리면 항상 통하는 회로가 돼버리죠. 이쪽과 이쪽으로 항상 통하게 됩니다. 그럼 다리를 서로 마주보지 않는 녀석 2명, 2놈을 서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서로 마주보지 않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회로가 연결이 되겠죠. 자, 꼭 스위치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스위치는 보통 이렇게 꼽거나 혹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꽂을 수는 있긴 있어요. 자, 맨 끝으로 가게 해서 꽂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FM대로 이렇게 꽂겠습니다. 보통 이 사이즈가 빵판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얘네 다리 2개는 서로 마주보지 않는 녀석 2개입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스위치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위치를 가지고 한번 활동을 해봐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여기 그라운드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보기 쉽게 여기다 꽂을게요. 자, 그 다음 하나를 13번에 물리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저기 13번이죠. 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 한번 해보죠. 지금 소스 코드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자, 제 포트 번호가 좀 바뀌어서 20번으로 바뀌었고, 자, 여기서 이제 핀 모드를 하나 설정해 줄 텐데요. 한번 보세요. 핀 모드 13번이죠. 13번을 인풋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붙는데요. 풀업이란 녀석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두죠 뭐. 자, 가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업로드가 완료가 됐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여기 13번 LED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보죠. 꺼지시는 거 보이나요? 자, 여기 조금 옆으로 뺄까요? 자,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불을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꺼지죠? 켜집니다. 꺼지죠? 켜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로를 조금 공부해 보셨다면, 아주 조금만 공부해 보셨다면 지금 이 회로에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회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자, 13번에서 플러스가 나가서 갑니다. 여기에 스위치를 만났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때 회로가 닫히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이 회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V는 IR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죠. R이 거의 0으로 수렴해 버리면 엄청나게 높은 값이 생겨버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아두이노가 버틸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로가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풋 풀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건 핀 모드 13 아웃풋만 했죠. 아웃풋이 있으면 당연히 인풋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자, 아웃풋 인풋 세 개가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세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위에서 지금 본 인풋 풀업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전기 회로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풀업 회로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에서 플로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업이나 풀다운을 해주죠. 그런데 아두이노에서는 이 풀업을 내부 저항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스위치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해집니다. 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3강 심화로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스위치를 쉽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핀 모드를 인풋 풀업으로 구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더 궁금해지는 점이 생기죠. 자, 이 회로에서 과연 지금 저항 이렇게 회로가 연결이 안 됐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13번 포트는 인풋이죠. 사실은 인풋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13번 포트에서 한번 읽어와서 시리얼로 찍어보죠. 자, 찍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리드죠. 디지털 리드는요, 인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포트에서 하나만 불러오면 되고요. 왜냐하면 0과 1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를 할 때는 그 포트에 1이냐 0이냐를 주는 거고요. 디지털 리드에서는 그냥 포트 번호만 넣어주면 그 안에 있는 값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SW라는 녀석한테 이걸 값을 넣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시리얼을 활성화 시킵시다. 9600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ln sw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리얼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잠깐 딜레이를 주죠. 한 300 정도 줄까요? 네, 이 코드 다시 한 번만 보시죠. 디지털 리드를 통해서 13번에 들어오고 있는 값이 도대체 무슨 값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라인을 통해서 그 값이 무엇인지 쓸 거고요. 잠깐 동안의 딜레이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스위치가 온이 되었을 때 들어오는 값은 얼마일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죠. 자, 예상을 해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업로드 시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는 완료됐고요. 시리얼을 열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프되어 있는 상태죠. 어떤 값이 찍히는지 보이시나요? 네, 1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죠. 네, 0이 찍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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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스위치를 눌렀을 때의 값은 0이고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의 값은 1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셨다면, 풀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이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아실 거고요. 만약에 풀업이나 풀다운, 이 전기 회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외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스위치를 쓸 때 인풋 풀업을 쓰고 이때 오프 값은 1이고 온 값은 1이다, 0이다 라는 걸 기억만 해주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풀업에 대해서, 풀다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쉬우실 거고요. 혹시 좀 더 나는 이해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3강 심화로 올라와 있는 강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번외로 한 가지만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신호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신호등을 만들어 보는데요. 신호등은 차량 통행을 위해 세 가지 색이 쓰이죠.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의 경우 차량은 통행이 되게 되겠죠.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에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동차 신호등이 초록색인 경우에 보행자 신호는 당연히 빨간색이죠. 그 다음 만약 보행자가 교차로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신호등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차의 신호등이 초록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후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신호등이 빨간색이 되면 보행자의 신호등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3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행자의 초록색 신호등이 5번을 전멸을 합니다. 이후 자동차의 신호등이 다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고 당연히 보행자의 신호등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걸 구현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정말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녀석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지금 초록색, 왼쪽이, 이쪽이 자동차 신호, 오른쪽이 보행자 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자동차 신호가 초록색,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입니다. 자, 그럼 이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동차 신호가 빨간색, 보행자 신호 초록색, 시간이 지난 후에 3번을 전멸하게 만들어 놨네요. 3번을 전멸하고 나서 다시 신호등이 바뀌고, 다시 눌러볼까요? 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1강, 2강, 3강, 사실 2강은 없어도 됩니다. 1강, 3강 내용만 잘 보셨으면 이 회로는 충분히 구현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